네, 시민 영상 특이점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시작에 앞서서 네. 이 비부가 있습니다. 이 올해 여름은 정말 죽음의 더위라고 합니다. 지금도 더운데. 아니, 저 내일 산에 가야 되는데 나는 이제 큰일 났어, 나는. 큰일 어떡해요. 났습니다. 진짜. 더위와 싸워야 돼요. 걱정입니다. 지금 뭐 더 비보인 건 해마다 이 더위가 반복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네. 계속될 거라는 거. 또 올해는 전력난까지 예고가 돼 있어서 더 걱정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무더운 여름이 더 이상 길어지지 않도록 네. 지구를 지키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 대화에 딱 맞는 시민 제작자분들을 모셔봤습니다. 네. 자, 세 분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폐기물을 재활용해서 자원순환 제품을 만드는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박은정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진과 비디오 아트 작업을 하고 있는 예술가 김민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건책 전문 서점에서 책방지기를 하고 있는 김푸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근데 비건 책 전문 책방이 있어요? 나 처음 들어봤어. 진짜 놀랐어요. 어떤 곳인가요? 저희는 삶의 태도로서 비건을 지향하면서 단순히 비건 레시피만 갖고 비건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다양한 그 공존을 얘기하는 책들을 비건책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비건책들을 큐레이션해서 이렇게 두고 있는 책방입니다. 예. 진짜 비건 서점이라는 말은 다들 처음 들어보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다들 그냥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시고. 예. 어쨌든 뭐 잘 웃었습니다. 네. 오늘 이 시점에서 정말 환경. 맞아요. 야, 우리가 정말 이게 중요한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고요. 네. 우리가 지구의 그 온도를 낮추지는 못해도 더 높이지는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우리 시민 제작자 분들이 지구를 지키는 법에 대한 고민을 담은 영상을 또 제작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영상 보기 전에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세 분 중에 네. 예, 두 분이 부부시라고 어? 하네요. 부부. 부부. 예. 누구? 어허. 이렇게 봐서는 전혀 모르겠는 게 지금 저는 알겠어요. 알겠어요? 두 분이 얼굴이 좀 빨개지셨어요. 얼굴이 좀 붉어지셨네요. 아, 직접 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어떻게 저희가 어머나. 야, 방금 손 잡는 게 그렇게 어색할 수가 있나? 카메라 때문에 그랬어요. 절대 이상이 없습니다. 두분 뭐 네. 오시기 전에 뭐 싸우거나 한 건 아니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뭐 사이가 평소에 안 좋으시거나 하는 건 아니시죠? 제발 안 좋아지고 어머나. 처음부터 좀 대면 하시길래. 그러니까 생각 못했어요. 그랬군요. 네. 아니 근데 어떻게 두 분이 부부가 같이 시민 제작자로 참여를 하게 되신 거네요? 예. 그러니까 지원은 제가 했고요. 아. 그러니까 저는 예술가로 활동하고 있고 아내는 이제 환경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평상시에도 제가 좀 많이 찍었어요. 근데 이렇게 좀 긴 시간 동안 진정성 있게 활동하는 이 사람을 좀 알리고 싶다라는 마음 그리고 또 어머. 약간 또 너무 또 교과서적인 환경 얘기 말고 예. 현장에서 조금 느낀 점을 전달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환경 문제도 알리고 우리 아내 자랑을 하고 싶었다. 이게 근데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네요. 아내 자랑까지. 말씀 들어보니까 평소에도 또 많이 아내분을 찍으신다고. 그렇죠. 제가 일정만 안 겹치면은 거의 아니 네. 현실에 이렇게 직접 계시는지 몰랐어요. 진짜. 예, 어쨌든. 이번 영상은 반성합니다. 예, 예. 네, 뭔가 더 특별할 것 같아요. 네. 이 환경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상임과 동시에 네. 이 남편의 아내를 바라보는 그 시선, 네.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어쨌든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도시가 굉장히 깨끗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더 환경에 대해서 좀 의식을 잘 못할 수 있는데 우리가 쓰레기를 안 버려서 깨끗한 게 아니라 우리가 버린 거를 깨끗이 감추기 때문에 깨끗한 거거든요, 도시가. 그래서 그 감춰진 쓰레기들이 어디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영상을 보시면은 조금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디에 있을지 한번 어디로 볼까요? 갔을까요? 네, 부부가 함께한 첫 번째 영상 볼게요. 이게 이제
남편분이 이제 찍어주신 거잖아요. 예. 네. 아내분의 오른쪽 얼굴이 더 괜찮은가 봐요. 제가 거의 운전을 하고요. 오, 저게 뭐예요? 저 투명 플라스틱 페트병. 페트병이. 네. 아. 군포 도시공사에서 수거해주신 투명 페트병을 지금 이제 재활용 칩 만드는 공장인 횡성에 옮기려고 하는 과정입니다. 아니 그럼 저 많은 게 그러면 며칠 동안 배출된 페트병이죠? 그 군포에서 하루에 하루에요? 매일매일 하루 더 이상의 하루 정도에 한 700kg 정도에서 700kg 요? 1톤 정도가 수거된다고 합니다. 진짜 많네요. 700에서 1톤 정도. 예. 뭐 어떤 과정인가요? 저거는 이제 투명 페트병을 원사라고 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그 고품질로 가공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보여드립니다. 좀 갈아진 것 같네요. 네네네. 분쇄를 해서 저건 이제 전시회 네, 같은 거 저희가 같은데. 그 직접 기획하신 거예요? 네, 저희 회사에서 폐 완구류를 장난감이요. 재활용한 그런 아트 상품 같은 것을 이제 저희가 보여줄 수 있고 오, 예쁘네요. 플라스틱 재활용이라든지 업사이클링, 리사이클링이 굉장히 관심들이 많고 되게 많은데요. 근데 그동안은 저 우리가 영상에 이걸 NG 재활용해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드는지에 집중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탄소 배출을 얼만큼 할 수 있는지 이런 결과론적인 거에만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재활용하는 과정에 여기 있는 이 사진이 이 재활용 선별장의 사진을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정말 봤더니 이 사진처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재활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제품화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좀 사람들한테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에 이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장난감 플라스틱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어떻게 버리셨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얼굴이 저도 이 영상 오늘 처음 봅니다. 굉장히 가까이 지금 풀샷 없이 가까이 지금. 근데 이게 남편 앞에서 일적인 얘기를 이렇게 또 한다는 게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같이 네. 상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투명 페트병을 사용하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단일 소재로 되어야지만 합니다. 플라스틱에는 뭐 ABS라든지 PP라든지 PE라든지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이 있는데요. 그 플라스틱마다 녹는 점들이 달라요. 그래서 그 성질들이 섞이게 되면은 그 완성품에서 구멍이 난다든지 어떤 거 녹지 않는다든지 너무 녹아버린다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금속이나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중간에 건전지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리해서 버리지 않으면은 재활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현재도 환경부 지침에는 종량제 봉투에 버리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수거를 해야 됩니다. 네. 약간의 쑥스럽고. 실제 재활용 선별장에 가면요 정말 큰 소리로 분쇄하는 소리, 뭐 플라스틱 선별하는 소리들이 같이 어우러져가지고 우리가 30분만 있어도 하루 종일 이명이 들릴 정도의 엄청난 소음에 이 노동자분들은 8시간 이상을 계시는 실제로 저희가 겁니다. 30분 촬영했는데 하루 종일 이명이 가더라고요. 작년에 저희가 인천광역시하고 폐 장난감을 재활용해가지고 인천광역시 공무원분들의 차원증 목걸이를 개발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영상은 저희가 아이가 버린
망가져서 버린 장난감이 다시 엄마의 사원증으로 돌아온다는 그런 짧은 메시지를 담은 드라마도 저희가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예. 플라스틱 쓰레기의 양이. 네. 와. 지금까지 이 전시를 기획한 박은정이었습니다. 자, 네. 첫 번째 잘 영상. 봤습니다. 네. 네, 잘 봤습니다. 아니 뭐 영상에서 많은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일단 우리가 무심코 버리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양이 저 정도로 많은지도 몰랐고, 네.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게 대부분이 다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모든 정말. 영상이 클로즈업으로 시작해서 클로즈업으로 끝나요. 예. 아니, 그 전시 전경 같은 거 별로 안 나왔어요. 짧게 나왔어. 짧게 나왔어. 아니 근데 진짜 저런 영상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보고 또 이 심각성을 좀 인지를 네. 하고 우리가 이제 재활용의 방안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네. 그런 영상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플라스틱 플로우라는 영상이었는데,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 페트병이라던가 아니면 장난감 같은 거 정말 버려지는 플라스틱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재활용되는지 네. 처리되는지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영상이었던 네.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을 어떻게 그러면 만들게 되신 기획을 하신 거예요? 제가 본 거를 남들에게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첫 번째였고요. 네. 폐왕구류 같은 경우는 이것도 제가 깨달아서 네. 이렇게 금속이랑 복합적으로 만들어져 있구나, 장난감이. 그래서 이렇게 많이 장난감이 생산되고 폐기되는데 재활용이 안 되는구나라는 거를 네. 느껴서 같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작하게 됐습니다. 네.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게 아내분이 환경운동을 하고 또 남편분은 그걸 찍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게 이런 게 바로 천생연분인 그러니까요. 네. 네. 천생연분인 거죠. 멋지십니다. 네. 기포름님께서는 혹시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아까 MC분들도 다 탄성을 내질렀던 네. 장면인 저도 내적으로 네. 탄성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그러게. 얇게 이렇게 밀착되어 있는 그 페트병들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고 그런 것들이 되게 잔영이 남는 것 같고 네. 소리가 실제로 엄청나다고 하시니까 그 소리까지는 영상에서는 느껴지지 못했지만 그 하나만 보더라도 엄청난 규모겠구나라는 게 짐작이 가는 것 같아요. 아니 네. 우리가 흔히 페트병 이거 하나 들면은 그 무게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빈 페트병이. 근데 그게 모여가지고 뭐 1톤에 이르는 쓰레기가 하루에 배출이 된다고 하니까 네. 야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저건 이제 특정 지역 한 군데서만 그런 거잖아요. 하루에 나오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전역에 걸치면 이게 어느 정도 되겠어요? 요즘에 배달을 또 많이 시키다 보니까 특히 플라스틱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두 분이 지금 이 영상 외에도 같이 뭐 환경 캠페인을 하시기도 하고 환경 문제에 관심이 참 많으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이런 환경 문제에 좀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원래는 패션업에 종사하던 사람이에요. 음.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제가 가방 같은 거 직접 만들어서 플리마켓 같은 데 가서 팔기도 하고 네. 이랬었는데 한 2010년도에 제가 헌옷을 뜯어가지고 가방을 만든 과정을 블로그에 올렸는데 네. 그게 이렇게 이제 포털 사이트 메인에 올라가면서 되게 인기가 많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제가 하는 일이 이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업사이클링 디자인이구나라는 걸 좀 깨닫게 됐었고 그렇게 해서 빠져들게 되었는데 옷을 뜯어서 가방을 만들다 보니까 사실은 그 잘라내고 난 짜투리 부분이 너무 쓰레기가 오히려 더 양산이 되는 걸 보면서 과연 정말 이게 환경을 위한 활동이 맞을까라는 좀 의구심이 들어서 좀 전문적으로 좀 제대로 배워봐야겠다 싶어서 저는 이제 대학원에도 관련 대학원에도 진학을 했고요. 그 연계로 해서 이제 그 사업까지 연결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김민재님께서는. 저는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는 전혀 사실 환경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있었고 아무래도 예술을 계속 전공해서 공부하던 입장이라서 이제 나의 작품 세계에만 관심이 있었지 제 방 문 밖의 세계는 정말 내가 무관심했구나라는 거를 연애하면서 조금 느꼈고 결혼하면서 이제 좀 더 많이 이제 함께 활동하면서 네.
네, 느끼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시면서 이제 사업까지 네. 운영을 하게 되셨는데 아까 영상에 잠깐 나왔던 전시도 직접 기획을 하셨다고 네, 네, 했는데 네. 그건 어떻게 기획을 하게 되셨는지. 작년에 제가 저희가 이제 속해져 있는 그 지역하고 협업해서 폐왕구류를 재활용화해서 고품질의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했었고, 예, 그 과정에서 저희 인천시에 있는데 인천시에 폐왕구류를 수거를 하는 기관이 업체가 한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조사차, 촬영차 해서 갔는데 정말 그 플라스틱 플로우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처럼 정말 플라스틱 폭포가 쏟아지는 거예요. 저 멀리에서 정말 플라스틱 폭포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고 엄청난 소음에 막 그 노동자분들이 특히나 환경 노동을 하시는 분들은 또 외부 시선에 좀 안 좋은 시선들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되게 막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이 분리수거되는 과정들을 보니까 너무 깨달은 게 많았었어요. 나는 지금까지 뭐 ESG니 뭐 그린 뉴딜이니 하면서 뭐 재활용을 해서 어떻게 경제적 가치를 우리가 창출할 수 있는가에만 결과론적인 거에만 집중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 이면에 우리가 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저런 분들이 노력하고 있기 네. 때문에 우리가 이 시스템을 만들고 논할 수 네.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 그걸 좀 알리고자 약간 저렇게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게 폐완구류 좀 저도 공감하는 게 많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아이가 있다 보니까 근데 아이가 또 이거 갖고 싶다고 하면 이게 또 부모 입장에서는 네. 안 사줄 수도 없는데 네. 문제는 그게 아니라 좀 지나면은 또 새로운 로봇이 등장을 합니다. 정말 짧아요. 이게 시즌별로 네. 이제 로봇이 계속 이제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새로운 시즌에 나온 로봇을 사게 되면 그 전에 산 로봇들이 좀 이렇게 좀 관심 밖으로 밀려나요. 그러니까요. 그럼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쓰레기가 되는 거잖아요. 계속 이게 쌓이다 보면은. 네. 근데 저는 그냥 못 버리고 아니면 주지도 못하고 지금 쌓아놓은 것들이 꽤 되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네, 저도 근데 그래요. 오늘 좀 많이 배워갑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무턱대고 버릴 수는 없잖아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행이 지난 거는 제가 가지고 놉니다. 이건 생각지 못했어요. 어릴 적 중식으로 나가서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이거 아깝잖아요. 제가 분리해서 변신시키고 제가 막 가지고 놀아요. 조립하고 막 네. 딸랑딸랑 네. 소리 나는 거 막 이런 거. 뭐 어떻게 만들어졌나 보기도 하고 이렇게 재밌어요. 그렇군요. 근데 그것들이 어쨌든 지금 지침으로는 그냥 종량제 봉투에 버려지는 그렇죠. 거라고. 분리를 하지 않으면 종량제 봉투에 버리도록 네. 되어 있어요. 그럼 네. 그것들은 어떻게 되는 그냥 버려지는 건가요? 네. 이제 그 플라스틱은 단일 소재로 되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소재가 섞여 있거나 그러면 분리 배출이 굉장히 어려운데 네. 이렇게 금속으로 다 연결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뭐 다양한 플라스틱이 막 섞여져 있고 그거를 막 일일이 이제 아까 그런 분들이 막 다 분리하기가 너무 네.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플라스틱 장난감 같은 경우는 아예 장난감을 제조 단계에서부터 폐기물 분담금을 같이 내면서 제조를 해요. 그냥 재활용을 할 수 없다라는 전제하에 그 재활용 업체에서도 섣불리 하지 않으려고 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폐왕구류예요. 저희는 결혼을 했지만 아이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 폐왕구류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보지 못했다가 이번에 되게 많이 깨닫게 되어가지고 저도 이제 저런 전시까지도 이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진짜 재활용 방법이 좀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요. 조금 뭐 수고스럽긴 하겠지만 네. 그래도 분리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거든요. 하라고. 그러니까 네. 이게 웬만하면 저는 그거 딱 있으면은 버릴 때 만약에 버리게 된다면 그렇게 할 것 같거든요. 그럼 어차피 처음에 이거 다 조립해야 되는 것들이 네, 많잖아요. 네. 실제로 다 이렇게 나사 풀고 하면 아이들 집중력에도 좋아질 수도 있고요. 맞아요. 네. 저희 그 같이 기획했던 그 다른 기관에서는 그렇게 분리된 것을 다시 나만의 장난감 만들기 해가지고 다시 이어붙여가지고 또 장난감을 또 만드는 그런 창의
놀이 같은 것도 연계해서 하고 있어요. 아, 예, 예. 괜찮네요. 그리고 그거를 가정에서 직접 연계해가지고 직접 해보셔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무턱대고 장난감을 사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네. 그래서 사실은 장난감 같은 경우에 요새는 이제 엄마들이 중고마켓을 네. 많이 이용하기도 하고 물려주거나 네. 뭐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나눠 써야겠다 이런 생각도 네, 드네요. 예, 네. 다 요새는 공유 이렇게 네. 네. 하는 게 아니, 유행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대여를 많이 했어요. 네, 맞아요. 네. 지역에서 그냥 네. 대여해주는 네. 시스템이 네, 더 잘 네, 돼 네. 있거든요. 대여해서 네. 하기도 하고. 어. 그러니까 진짜 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폐왕구류 배출을 네. 줄여보는 방법을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장난감 사줄 때 한 번 더 고민을 맞아요. 해봐야 하지 않나. 네. 잘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사실 환경 문제라는 게 이렇게 피부에 딱 와닿지는 않고 좀 멀게 느껴졌던 게 사실인데 그렇죠. 요즘에는 이제 진짜 나에게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겠다. 이런 게 진짜 피부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이게 턱 밑까지 차왔다. 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더 이제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네, 김민재님께서는 그럼 아내분의 그 환경 활동을 지켜봐 오시면서 또 촬영도 해주시면서 많이 좀 느끼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떠신가요? 물론 환경의 이제 심각성 같은 것도 같이 현장에 가서 느끼는 것도 많지만 이건 좀 사적으로 아 정말 대단하다. 너무 존경한다. 리스펙. 리스펙. 왜냐면 이렇게 어떤 정보를 듣고 그냥 실천하는 걸 넘어서 능동적으로 이게 맞나라고 질문을 하면서 실천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리스펙. 아닙니다. 이걸 또 이제 남편분이 아니, 인정을 해주잖아요. 인정을 이렇게 해주는데 뭐 어떻습니까? 이렇게 적극 동참해주시는 남편을 보면 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제가 그 창업을 거의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 만나기 시작해가지고요. 초반에는 거의 혼자서 일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초반에는 되게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저의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도대체 뭐 이 불편한 걸 왜 이렇게 하고 뭐 돈이 되는 걸 해라 막 이러면서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럴 수 있죠. 처음에. 일반적인 네. 시간이죠. 네. 그랬는데 이제 점점 어떤 이 가치관이라든지 제가 이제 그 같이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뭔가 이제 제가 하는 얘기들이 약간 이제 이게 세뇌가 되었는지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고요. 네, 사실은 좀 없었으면은 좀 같이 뭐 제가 여기까지 오기가 조금 힘들었을 정도로 네, 이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오, 정말 부러운 부분이에요. 든든하실 것 같아요. 네. 아니 오늘 김민재님의 역할은 거의 아내 자랑 띄워주기로 나오신 것 같아요. 담당이. 저도 자랑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네, 준비 좀 해오세요. 네네. 자, 이제는 기푸름님의 영상을 볼 차례인데요. 네. 네, 어떤 영상인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아, 네. 동네 옷수선 가게를 이용을 해서 좋아하는 옷을 좀 오래 입고 싶다 이런 생각 때문에 옷을 곱쳐 입는 내용을 담긴 그런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슬로우 패션에 대한 내용들을 담았어요. 그리고 동네 옷수선 가게 사장님들이 되게 재밌는 분도 많고 뭔가 30년, 40년 이렇게 경력을 쌓아오신 뭐 백화점에서도 일하셨다가 뭐 이런 엄청난 경력의 소유자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런 것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 우리 동네 슬로우 패션 볼까요? 비건 책방이 좋아하는 우리 동네 슬로우 패션. 나는 비건 책방 서울의 돌멩이 책방직이야. 나는 요즘 슬로우 패션에 푹 빠져 있어. 되게 재밌게 구성을 하셨네요. 그러게요. 쉽게 사고 쉽게 버려지는 패스트 패션은 태어나서 돌멩이 버려지기까지 나레이션 계속 환경을 진짜 오염시키는데 제가 진짜 특히 우리가 마시는 물에 미세 플라스틱이 녹아드는 큰 원인 중 하나래.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비건 패션은 바로 슬로우 패션이야. 좋아하는 옷을 고쳐 입거나 새로 디자인해서 오래 입는 게 바로 슬로우 패션이지. 나는 이틀 전에 자주 가는 우리 동네 옷수선 가게 두 곳에 옷을 맡겼어. 한 군데는 돌멩이가 참 체크무늬 많이 로망스의 길이를 줄여서 깜찍하네요. 롱방방으로 표정이 되게 묶어달라고 귀여워요. 했고 한 군데는 청바지의 품을 늘려달라고 했어. 아, 진짜요?
자, 손도 제가 이제 나랑 함께 어. 우리 동네 옷수선 가게로 가보자. 나름대로 움직임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네요. 역동적으로. 오. 걸음이 그렇게 빠르진 않고. 여기는 원피스 돌멩이니까. 수선을 맡긴 리폼 전문점이야. 리폼 전문점이 왔어요. 이 자리에서 10년도 넘게 옷수선 가게를 하고 계신 멋쟁이 사장님이 계셔. 수선은 물론이고 리폼도 멋스럽게 해주셔. 이제 청바지를 찾으러 가볼까? 너무 좋아하는 바지인데 코로나 이후로 바지가 맞지를 않더라고. 바지가 작아졌군요. 청바지 품을 늘리는 이유라고 이제 야, 이거 이유가 나왔죠. 품을 늘리는 게 근데 한계가 있거든요. 이게. 네, 알아요. 말솜씨도 좋으신 사장님은 수선을 맡기러 오는 단골 손님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어. 20년 알아는 사람이 따라다녀. 어딜 가도. 어머, 나 그럼 경기도에서 왔다. 경기도에서 사장님 너무 숨겨진 고수 아니에요? 저는 어쩌다가 만난 고수가 너무 청바지 하나를 새로 만들려면 무려 7,000리터의 물이 필요하대. 이 양은 우리 가족이 일주일 동안 사용하는 양과 같대. 나는 오늘 좋아하는 청바지를 고쳐 입어서 7,000리터의 물을 아꼈어. 나 같은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 동네에서만이라도 슬로우 패션이 유행하면 좋겠다. 비건 책방이 좋아하는 우리 동네 슬로우 패션. 오. 오. 그냥 영상이 뭐랄까 되게 이제 좀 감각적이고 네. 예, 재밌어요. 배우면서도 네. 네. 아, 많은 그- 걸 좀 생각하게 돼요. 저는 그 돌멩이 캐릭터 이름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돌멩이였어요. 그것도 되게 새로웠고 지워주세요. 그 중간에 한번 표정을 바꿀 법했거든요. 왜냐면 뒤집으면 되잖아. 뒤집어가지고 약간 슬픈 표정을 좋은 짓는다거나. 아이디어네. 아, 그랬네요. 뭐 7,000리터나 사용한다고 해 그러면 놀란 표정 있잖아 이렇게 약간 뭐 이렇게 그래서 살짝 그 활용할 줄 알았는데 일단 뭐 근데 좀 네. 영상 보면서 저는 좀 뜨끔한 게 야 이게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 그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될 수도 있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 옷장 문 열어보면 뭐 좀 철 지난 옷들이라던가 맞아요. 네, 아니면은 이제 좀 유행이 지나서 안 입게 되는 그런 옷들이 좀 많이 쌓여 있는데 좀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두 분은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되게 재밌게 또 놀랍게 봤는데, 그러니까 슬로우 패션이라는 그 용어는 영상으로 처음 알았지만 반대로 패스트 패션이라는 말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그게 원래 패스트 패션이 문제가 된다는 건 인지하고 있었는데 네. 또 이렇게 실천을 하는구나라는 거를 봐서 뜻깊게 봤습니다.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좀 이렇게 옛날에 정말 88만 원 세대라고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제가 이제 인턴을 할 때 88만 원에 80만 원을 다 옷을 살 정도로 정말 또 패션 회사 네, 다니셨으니까. 정말 패션을 정말 사랑하고 옷 입는 걸 너무 좋아했었는데요. 저도 이제 환경을 이렇게 접하게 되면서 이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었는데요. 네. 오늘도 사실 방송 나온 이런 기회가 흔치 않잖아요. 네. 그래서 새 옷을 사서 입고 오려고 막 인터넷에 엄청 뒤졌다가 이 영상을 보고 안 되겠다. 그래요. 제가 입는 것 중에 가장 밝은 옷을 오늘 입고 왔습니다. 새우 같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 영상이 미치는 영향이란 거잖아요. 네. 그 영상을 보고 생각을 다시 하게 되고. 네. 아니 그 또 슬로우 패션을 알리기 위해서 동료분하고 뭐 진행하는 프로젝트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가 작년에 시작한 재봉틀 맵이라는 프로젝트인데요. 동네에 있는 옷수선 가게들을 이렇게 리서치하고 그 중에서 이제 좀 스토리도 있고 이렇게 좀 옷수선에 대한 어떤 철학이 있으신 분들을 심화적으로 인터뷰를 해서 전자책을 만드는 그런 콘텐츠 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옷수선 가게들을 뭐 발굴하고 소개하고
뭐 이야기들을 거기다가 사실 우리가 이용하는 옷수선 가게들을 그냥 지나친 경우는 많지만 막 눈여겨 본다든지 이용을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맞아요. 뭐 그러면서 그 관계를 맺고 살진 않잖아요. 네. 근데 그런 관계성을 더 가질 수 있게 그 관계성을 가지면 아무래도 더 하나라도 더 찾아가게 되고 네. 내 옷을 수선해 입게 되는 어떤 그런 물꼬가 트이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저희도 그런 이야기를 조금 더 발굴함으로써 이렇게 슬로우 패션에 대한 인식들을 좀 확산시켜 나가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프로젝트는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사장님 잠깐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도 네. 좀 궁금증이 생기고 저기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던데. 네네. 그러니까 일단 저희는 지역에 좀 집중을 했어요. 내가 가까이 이용할 수 있는 곳, 내가 사는 동네에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커뮤니티 안에서 시작하는 자원순환.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환경이라고 생각하면 엄청 거대한 담론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 접근 방법에 대해서 되게 막연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 자원순환이라고 했을 때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 내가 손쉽게 뭔가 시도해 볼 수 있는 것들에 조금 집중해 보고자 했고요. 그래서 조금 요즘 밀레니얼 세대들이 비건도 그렇고 패스트 패션에 대항하는 슬로우 패션에 대한 것도 그렇고 좀 그런 부분에 활동을 하거나 관심이 많거나 이제 조금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조금 슬로우 패션을 확장하는 것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 것에서 저희는 옷수선 가게를 이용하는 수선 문화, 리폼 문화에 좀 집중해서 하게 되었고요. 뭐 텀블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우리가 제로 웨이스트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게 좀 이렇게 지금 이렇게처럼 저 이렇게 이제 자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확산이 됐잖아요. 네네. 뭔가 자연스러운 어떤 우리의 문화처럼 됐고 뭔가 멋 중에 하나로도 여기지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슬로우 패션도 약간 그런 식으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상의 문화로서 조금 확산되는 것을 이제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네. 진짜 이제는 텀블러 들고 다니는 거는 좀 일상화가 네, 어느 정도 맞아요. 돼가고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너무 그 재활용품, 뭐 일회용품 같은 거 쓰는 것보다 텀블러 들고 다니면 뭔가 또 좀 개념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더 확산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이 패스트 패션 말고 슬로우 패션도 그런 면에서 조금 더 확산이 되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사장님들이나 우리 동네에 친숙한 분들을 좀 더 알리고, 예. 네. 아니 근데 저는 이 패스트 패션 옷을 뭐 빨리 사고 뭐 그런 게 빨리 버리고 뭐 그러는 게 그 환경에 문제가 된다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사실. 예, 저 영상을 보기 전에는. 근데 어떻게 이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 좀 듣고 싶어요. 네. 패스트 패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환경 오염을 다 시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옷을 처음 만들 때, 뭐 염색할 때 들어가는 그런 미세 플라스틱 관련된 수질 오염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옷이 이제 폐기되는 과정에서 태울 경우에는 이제 대기 오염이 되고요. 묻으면은 이제 토양 오염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 식수 오염이나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플라스틱 문제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눈에 안 보이게 다 치워져요. 근데 그것이 어디로 가냐 하면은 가장 열악한 곳, 열악한 나라에 가서 거기서 그 폐기물을 다 껴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사실 그 대기 오염이나 그런 오염에서 아주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력의 문제까지도 이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넓게 생각했을 때 이 패스트 패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종류의 환경 오염을 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어떤 인간의 노동권 문제와도 연결되는 것이다. 그리고 생존권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양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요새는 세계적으로도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 패스트 패션 그 기업들한테 너네가 이 문제를 좀 해결하는데 해결 방안을 좀 제시를 해라. 그래서 그 기업들이 그 리사이클링 된 그 섬유 그런 것들로 더 옷을 만들게 한다던가 뭐 그런 문제 방안들도 해결 방안들도 생각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더 확산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박은정님께서는 또 한옷 그
그 업사이클링을 하면서 또 환경 문제에 더 생각을 하게 되셨으니까 네.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제가 플라스틱 문제를 좀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저희는 이제 다양한 폐기물을 가지고 제품화를 어떻게 재활용 제품화를 만들 수 있는지를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실 플라스틱은 분리배출 방법이든 재활용 방법이든 이게 매뉴얼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문제인 건데 사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진짜 헌옷이거든요. 저도 그 헌옷에 대해서 최근에 되게 집중하고 있고요. 네. 뭐 그 생산 단계에서 발생되고 폐기 단계에서 발생되는 말씀해 주셨던 다양한 문제들이 있지만 사실은 재활용 방법도 제한을 할 수도 없고 제시되고 있지 않은 것도 헌옷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협업하는 기업 중에서도 헌옷을 아예 이렇게 다시 섬유화를 만들어서 원단으로 다시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실험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는데요. 사실은 그 헌옷을 재활용해서 원사로 다시 만들려면은 이렇게 뭐 그 단추 부분, 인쇄된 부분, 그 연결 부분 이런 부분이 좀 방해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제거하려면 사람이 다 일일이 손으로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아직까지는 생산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 좀 잘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니 뭐 플라스틱이나 비닐 같은 것들이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옷이 그럴 거라고는 조금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옷이 하루에 얼마나 버려지고 있는 거죠? 옷은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259톤 정도 연간 7억 벌 정도 버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하루에 259톤. 259톤이요? 네. 아니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예전에 이제 옷들이 다 작아졌어요. 그 살이 다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한 3년 전에 입던 옷들을 못 입고 있는데 그거 저는 안 버려요. 언젠간 빼서 내가 저걸 입어야지라는 목표를 다 세우잖아요. 아 지금은 이렇지만 내가 곧 빼서 저거 입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지금 3년이 넘게 지났거든요. 근데 아까 봤잖아요. 그 허리 늘릴 수 있는 늘려서. 방법을 제가 지금 봤잖아요. 네. 그래서 수선을 한번 다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이게 리폼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거는 되게 이 원론적인 생각인데요. 일단 내 옷장에 옷이 뭐가 있는지 파악을 하고 네. 정말 사실 무언가를 살 때, 특히 옷을 살 때는 이게 어떤 기분 전환의 의미나 그런 게 되게 크잖아요. 네. 그리고 뭐 계절이 바뀌어서 옷을 사고 이런 게 큰데 약간 그런 기분이 들 때마다 옷장을 한 번씩 딱 보는 거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옷이 어떤 옷인지, 그래서 내가 그 옷이 정말 필요한지 아닌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 그게 네. 일단 첫 시작일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도 옷을 안 사야지 하고 생각하고 한 2년 정도 옷을 안 사고 있는데 안 사고 있는 상황에서 하지만 뭔가 사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그렇죠. 그랬을 생기죠. 때 정말 네. 요즘에는 그 플랫폼이 정말 잘 되어 있어서 그 중고 마켓을 이용해서 한 2벌 정도 사서 이렇게 입어본 적이 있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에 있는 청년 커뮤니티랑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서는 이제 서로 뭔가 그 안 쓰는 물건들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사실 저는 서울 이외의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지만 서울 지역에는 동네마다 자치회관이나 이런 거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 센터 같은 거 활용해서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지구를 지키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 외에도 우리가 좀 환경 보호를 위해서 하는 작은 실천, 각자 뭐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집 냉장고를 되게 작은 걸로 바꿨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쇼핑할 때 많이 사고 많이 버리는 거를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근데 저희도 많이 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음식물을 버리게 될 때 너무 가슴이 아파서 냉장고를 작게 바꾸니까 그 장을 볼 때도 딱 계산된 것만 사게 돼서 그게 한 5년 정도 됐는데 그런 지가 많이 느끼고 있어요.
어떠세요, 푸름 씨는? 저는 일단 비건을 실천을 하고 있고요. 원래 비건을 실천하기까지 조금 그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되게 비건이라는 단어가 많이 안 알려질 때 잠깐 시작했다가 너무 과하게 욕심내서 이렇게 와르르 무너지는 경험을 한 번 한 뒤로 이렇게 락토보 정도로 이렇게 베지테리언 생활들을 하다가 이제 비건을 조금 정착한 지는 한 6개월? 뭐 이렇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뭔가 비건을 할 때도 그 비건 제품들 같은 것들을 밀키트 같은 거를 사서 먹을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보면은 플라스틱 포장이나 이런 거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내가 비건을 하는 건 정말 좋은 일인데 이 밀키트를 사서 먹어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또 발생시키는 것은 좋은 일일까라는 거를 막 여러 가지 그런 중복적인 것들을 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해먹고 뭔가 간편식으로 바꿔 먹고 하는 것을 조금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저는 약간 이제 습관적으로 이렇게 밀폐 용기 같은 거를 하나씩 들고 다녀요. 텀블러랑 밀폐 용기 해갖고 거기 그 가게에서 쓰는 비닐과 플라스틱이나 뭐 그런 용기를 쓰지 않고 여기에 담아주세요 해서 좀 갖고 다니는데 제가 생활하고 있는 그쪽 지역들에서는 조금 그런 문화들이 좀 그래도 많이 조금 퍼져 있어서 너무 어색해하거나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나 뭐 불편해하시거나 그렇진 않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용기를 내면서 한번 여쭤보기도 했어요. 이게 좀 혹시나 번거로우시거나 불편하시냐. 저는 그것도 조금 걱정이 됐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환경을 생각해서 하지만 이 노동하시는 분을 생각해서는 또 이게 안 되면은 뭔가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근데 전혀 아니라도 본인도 비닐 안 써서 너무 좋고 용기 안 써서 너무 좋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욱더 용기를 내가지고 용기를 내고 그런 용기를 내서 용기를. 네. 용기를 제- 내시는군요. 좋네요. 제 친한 동생이 요식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이 오면 되게 좋아하고 그러니까 본인 요식업을 하면서도 되게 죄책감이 있대요. 네, 네, 예, 네. 배달을 많이 주문이 들어오니까 아주 걱정 없이 이렇게 마음껏 용기를 내밀으시고 좋은데요. 이거 캠페인을 좀 해야 되겠어요. 용기 내서 용기 내서 용기 내자. 찍으실 거 많을 것 같은데. 오늘 많이 얻어가시는 거 다 무궁무하시는 거. 재능 기부. 자, 승윤 씨는 혹시 뭐 실천하고 있는 거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 음식을 안 남깁니다. 그것도 중요해요, 맞아요. 제가 다 먹어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체중이 좀 늘긴 했는데. 그리고 저는 실천하고 있는 게 그런 거 있어요. 예전에는 진짜 전 육식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예. 근데 고기 먹는 횟수를 완전히 줄여버렸어요. 정말요. 그리고 밥상에 이제 고기가 없어도 괜찮아요.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예전에 막 운동 막 하고 그러니까 이 근육 유지를 위해서는 무조건 막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런 걸 많이 먹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가급적이면은 좀 안 먹으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줄였어요, 사실. 네. 저 같은 경우도 너무 이제 이분들에 비해서 미약하지만 사실 배달을 진짜 많이 시켰었거든요. 아이 키우고 막 정신이 없으니까 많이 그냥 빨리 쉽게 먹으려고 배달을 많이 시켰는데 요새는 거의 좀 줄이고 이제 해 먹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좀 번거롭지만 그래도 해 먹고 냉장고도 비우고 그리고 비닐도 사실 살림하다 보면 진짜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쓸 수는 없지만 써도 이거를 최대한 계속 다시 쓸 수 있게 좀 이렇게 씻어서 웬만하면 다시 말려서 쓴다든가 좀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미약하지만 사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그럼요. 또 환경 기후 변화를 또 막는 그런 큰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환경을 위한 작은 실천 일단 뭐 저부터 좀 시작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 저는 좀- 이미 사실 시작은 하고 있는데 이제 좀 더, 그러니까요. 좀 네. 더 신경 쓰고 좀 더 실천하고 네.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좀 배워가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출연을 해주셨는데 처음에는 그래도 좀 긴장을 하셨었잖아요. 근데 이제 거의 마쳐야 할 시간인데 오늘 소감 어떠신지 궁금해요.
그 영상, 그러니까 일상에서 이렇게 환경에 대해서 실천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같은 시민으로서 같이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자리가 생겨서 너무 좋고, 새롭고 좋고, 되게 많은 활동들을 하는 방향성을 비슷한 시민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구나 하는 거에 되게 또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었어요. 네. 저도 되게 또 새로운 분야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깊었고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또 굉장히 특별한 기억을 오늘 또 하나 만들었구나 하는 것도 아, 네. 이제 이 마지막 되면은 또 이제 할 말이 없어요. 이미 다 했기 때문에 들어볼게요. 네. 예. 저도 좀 이렇게 방송에 나와가지고 또 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이렇게 주어져서 너무 좋고요. 재활용 제품에만 또 이렇게 매진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좀 이렇게 근본적이면 실천에 관한 문제를 또 자꾸 잊기 쉬운데 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주시니까 나도 더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사실 지구를 지키는 게 또 나를 지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뭐 지구를 지키는 게 뭐 영웅들이 하는 일이 이제는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게 다 허구, 다 그 슈퍼맨 뭐 다 허구 아니겠습니까? 만들어낸 거잖아요. 근데 지구를 지키는 영웅은 바로 우리가 돼야 될 시기가 아닌가. 예, 우리 모두가 다 영웅이 될 수 있다.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을 하자. 예,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 하나 네. 다 같이 영웅의 마음으로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진짜 너무 세 분과 즐겁고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갈밋빛 지구를 위해 나 하나쯤이야. 귀찮아서 그냥 버린 플라스틱, 잘못된 분리수거로 생겨난 하나의 쓰레기가 쌓이고 쌓여 지구의 환경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구를 지키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사용된 플라스틱은 세척하고 나베를 제거한 뒤 압축하여 분류해 버려주세요. 정확한 분리수거로 모인 쓰레기들이 재활용이 되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어떠한 지구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갈밋빛의 지구를 지키기 위해 당신의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좀 약간 나는 건강한 삶을 그리고 지구를 위한 삶에 기여하고 싶은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흥미를 가질 만하다. 찾아오시면 실망하시지 않으실 것 같다. 뭐 이런 자신감이 있고요.
귀촌한 여성 5명이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쌀빵을 하게 되었는데요. 기존에 아마 다른 베이커리에서 쌀빵들을 드셔보신 분들이 저희 빵을 먹으면 더 쫀득거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거는 가루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정말 그 원곡을 재분을 해서 쓰는 쌀가루를 받아서 저희가 스스로 자체적으로 비율을 혼합해서 쓰는 것이고, 다른 베이커리에서 쓰는 쌀가루들은 혼합된 것들을 받아서 쓰시거나 또 혹은 정부 양곡을 재분해서 파는 쌀가루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 업체들의 것들을 받아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쌀가루 자체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어떤 쌀가루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빵의 그 상태, 질감이라든가 맛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드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밀빵에 비해서 굉장히 속이 편하고 드시고 나서도 든든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일부분에서는 뭐 이렇게 피부 질환이 있으시거나 뭐 알러지 같은 게 있는데 이 빵을 먹고는 알러지가 올라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달곰을 사랑하는 1%는 사단법인 반달곰 친구들이라는 단체에서 먼저 제안이 와서 저희가 함께 하기 시작한 거고요. 기획 단계에서부터 같이 참여를 했어요. 4개의 업체가, 그러니까 가게라고 해야 되죠. 매장이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고, 그 4개의 매장을 방문을 하시면 각각 스탬프를 찍어드리고, 그 스탬프 4개를 모으시면 반달곰 인형을 고객에게 드리는 그런 형태의 이벤트인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각 업체에서 얻게 되는 수익금의 1%는 그 반달곰을 위한 사업에 쓰이고 있어요. 반달곰 감시 카메라를 산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업에 같이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캠페인을 통해서 고객분들이 반달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기회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또 반달곰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좋은 것 같아요. 저희 매장이 지금 빵집이라는 타이틀이 앞에 있지만, 쌀빵이라는 타이틀이 앞에 있긴 하지만 느긋한 전빵이기도 해요. 이 전빵은 생협 매장과 지역 농산물들을 판매하는 역할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처음부터 지역 생협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재작년부터 생협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논의를 하다가 이런 작은 프리마켓을 계획했고요. 두루 다 살림장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지구도 살고 농민도 살고 소비자도 살고 뭐 이런 모든 의미를 갖추고서 그래서 두루 다 살림장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주로 취급되는 품목들은 텃밭에서 가꾼 농산물이라든가 아니면 토종 종자, 그리고 약간의 뭐 이렇게 모종 같은 것들, 그런 것들 많이 가지고 나오시고요. 또 직접 만든 음식이나 먹거리들 같은 거, 잼이라든가 아니면 뭐 김치라든가 뭐 피클, 어떤 분은 비빔밥도 해가지고 가지고 나오셔도 판매하시고요. 책도 지금 나눠서 같이 읽을 수 있는 책들도 소개하고 있어요. 좀 약간 나는 건강한 삶을, 그리고 지구를 위한 삶에 기여하고 싶은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흥미를 가질만 하다. 찾아오시면 실망하시지 않으실 것 같다. 뭐 이런 자신감이 있고요. 두루 다 살림장 하시는 토요일에 오시면 그 모든 걸 다 한 번에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힘들어. 지금 제가 여기 옆에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그 전에는 여기가 그냥 우거진 숲풀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가 아파트로 가는 지름길이어서 되게 무서운데도, 가로등도 없고 무서운데도 이렇게 한 명, 두 명 이렇게 이 길을 걸어서 들어갔던 거예요.
이제 아파트 이 뒷길에 가로등도 생기고 그러더니 어느 날 정자도 생기고 어느 날 연못이 생기더니 이쪽 뒤로 에코파크 공원이 쭉 생기면서 여기 서울시에 걷기 좋은 길로, 강남구에 걷기 좋은 길로 손에 꼽히고 이렇게 벚꽃 시즌에는 타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이렇게 꽃길 여행을 하는, 그리고 이제 주민들에게는 운동 코스로 아주 좋은 곳이 되었습니다. 길이 아니잖아. 이거 길이잖아. 그거 너무 잘 돼 있어요. 예. 아마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이 나왔을 건데 그래도 봄이라서 그런지 종종 사람들도 보게 되고 이 공원에 이 푸릇푸릇하고 이 예쁜 하얀색 꽃이 저를 반겨주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제가 운동을 하다 보면 좀 약간 이제 탄천하수 처리장을 재생한 공항이다 보니까 이제 하수 처리 냄새가 좀 나기는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개선 방향이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벚꽃도 좀 많이 있어서 여기가 좀 유명한가요? 점점 유명해지고 있어요. 사실 이제 벚꽃길로 이제 여기를 테마화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이제 코로나가 생기면서 벚꽃 축제 같은 것들을 이제 열고 있었는데, 그런 벚꽃 축제가 이제 못 열리게 되고, 그래서 좀 그런 아쉬운 점이 있는데, 지금 다시 이제 오솔길 걷는 모임, 이런 모임들이 마을에 생기면서, 다시 이제, 음악회도 다시 열리고, 그러면서 좀 서울에 더 많이 알려질 것 같습니다. 네. TBS